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비상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특검이 공개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명단에는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형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도 들어있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정원은 전시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른 보고서와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안보조사부서, 대공수사권 폐지 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담당 부서입니다. 소위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재 결과 명단엔 최재형 목사가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전달하고 그 영상까지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에 더해 방첩사 체포 명단에 있었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위해 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도 포함됐습니다. 명단이 첨부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과 계엄사가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고 돼 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있을 경우 대공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까지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충무계획은 전시 대비 계획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했다면 내란 가담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솔직히 이거 진짜 국가 권력을 잡은 깡패 집단 아닙니까? 자기들 범죄 폭로했다고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대낮에 민간인 체포 리스트부터 만드는 게 무슨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정보기관을 사적인 보복도구로 부려먹은 윤석열의 말로가 파면인 건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그 주인공 최재형 목사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좁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의 인연을 박절하게 끊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김건희 여사 또는 뭐 그 아버지와 뭐 어떤 인연이 있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용산 쪽에서 배포한 유언비어고요. 같은 고향인 건 맞아요.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와 목사님과 같은 고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은순 여사도 양평 출신이고, 네, 부친 김광섭 선생도 양평 출신이고, 네. 김건희 여사도 양평 읍내에서 태어났고, 음. 또 나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큰형님하고 김건희 여사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같이 근무하던 인연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부친이 양평에서 서울 약국이라고 약국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절에 거기를 또 약국에 장날이니까 뭐 짐보다리도 맡겨놓고 약도 많이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집안을 아는 정도고, 예, 조부도 옛날에 약초 캐러 다니고 뭐 이제 그러신 분인데, 네.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고, 처음에는 네. 이제 대북 저 정책이나 통일 정책을 조언하거나 자문해 주려고 이제 접촉이 된 거죠,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연도 이제 서로 공유가 된 거고. 뒤늦게 그런 사연을 알았던 거고. 그러면요. 예. 뭐 박절하고 안 박절할 정도의 인연이 있지도 않았네요. 그런 건 아니죠.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알고 있었죠. 대북 선제 타격,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는 발언을 후보 시절에 많이 하니까, 네. 내가 현장 강연을 다니니까 청중들이 불안하다 이거야. 거의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지지도를 보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조언과 자문, 그 목적 때문에 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처음 서로가 소통되는 연락을 한 것은 2021년 겨울이었나요? 네. 처음 대선 전에 총선 대선 운동하는 기간에, 네네. 예, 제가 그냥 넌지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소통이 됐는데, 그렇게 된 그때가 거군요. 타임이 언제였는가 하면 7시간 녹취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7시간 녹취록이 폭로된 직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는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카톡으로만 이제 소통을 했죠. 카톡으로 소통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잘 읽으니까 또 몇 마디 했는데 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김 여사가.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얘기를 주고받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얘기. 그때 이제 집안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투표하는 날 내가 미국에서 왔어요. LA 공항에서 투표하는 날 대선. 네네네. 그리고 와가지고 네. 와가지고도 또 이제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칭찬하고. 영부인의 역할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주문도 했고. 축하와 조언. 예. 네.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역대 영부인들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되면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당신은 많이 의욕이 있는 여성이니까 나대지 말고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네. 그러면은 이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돌아설 거다. 이런 식의 내가 조언을 했더니 어느 언론하고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내가 했던 말을 또 인용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취임식 뭐 초청 받았으면 그 저녁 때 실 나올 때 국빈 반찬도 네. 가고 싶더라고. 또 가고 싶은 이유가 뭐 네. 그런 VIP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나는 여기 와서 10년 동안 북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이제 주한 외교사절들이 오고 여야 그 당대표들이 오고 또 10대 그룹 총수들이 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북 투자, 대북 정책을 조언해주고 싶어서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랬더니 또 덜커덕 초청을 하더라고요. 김 여사한테 직접 요청을 했죠. 직접 요청하셨어요? 네, 대통령 부부하고 또 미국의 부통령 남편, 뭐 이제 인도네시아, 일본 뭐 수상 부부, 뭐 대통령 부부 이런 분들 앉아 있고 해서 한 140명 정도 네. 초청되었는데 내가 이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새 내각한테도 권영세 장관, 뭐 한덕수 총리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용 뭐 이런 기업인들한테도 하고 주한 외교 사절들한테도 하고 또 실내 들어가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난 뭐 제 소명을 했던 거죠. 진짜 나쁘끄럽고 가증스러워서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고향 인연이니 정에 끌려느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대더니 실상은 국빈만찬 자리까지 사적으로 들이밀며 권력의 단맛을 맘껏 즐긴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서민 친화적인 척 연기하며 뒤로는 신분 상승에 취해 있던 미선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었고 그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결국은 세상에 뭔가 폭로를 하기 위해서 영상까지 찍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예. 일단은 이제 만찬장에서 본 거는 의전적인 게 강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서로 의례적인 건데 제대로 맨투맨으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조언해 주려면 1대1로 만나야 되잖아. 그렇겠죠. 접견을 해야 되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견한 게 이제 취임식 그 다음 달 6월 20일 날 이제 접견이 성사된 겁니다. 어디서요? 뭐 커머너 컨텐츠 사무실이죠. 그게 예, 예. 이제 첫 만남이군요. 예, 예. 6월 20일. 거기서 두 번째 만남이죠. 예, 취임식 다음에 처음이죠. 1대1로는 처음이야. 6월 20일. 처음입니다. 6월 20일.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줘도 되는데 뭐 그래도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대북 정책 해주겠다고 귀찮게 하는 사람 안 만나줘도 되는데 만나주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할 때 뭔가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명수 기자를 불러서 네, 서울의 소리. 내가 좀 접견할 것 같은데 뭘 좀 사들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명수 기자는 7시간 녹취로 폭로된 직후라서 네. 김건희 여사하고 단절된 관계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나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통해 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궁금했던 거야. 이명수 기자는 내가 만나고 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네. 선물을 사주면서 좀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이제 이명수 기자가 자기 돈으로 선물을 이제 사주려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이제 그래서 향수를 핸드폰만한 향수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사봐라 했더니 너무 약하다. 화장품 세트를 하나 더 사왔어요. 그래서 화장품 세트랑 향수 하나가 이제 마련이 돼서 그게 그 샤넬이군요. 그게 샤넬. 그게 샤넬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먼저 이제 보냈죠. 그때는 진짜 순수하게 그때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하게 이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진을 보낸 거예요. 샤넬 화장품 세트 들어갑니다. 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바로 접견 시작하고 장소가 저 알려주잖아요. 장소가로 옵니다. 예. 샤넬 한 방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여기서 난 겁니다. 접견을 할 때 이제 2시간 가까이 접견을 했는데 네. 제가 못 볼 거를 본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6월 20일에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이제 저하고 우리 우기 씨하고 네. 그 거리도 안 되는 그 예, 거리에서 네. 정말 좀 민망하긴 했죠. 네. 왜냐하면 그 접견하는 태도나 자세가 좀 복장도 놀라셨구나. 너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맨발에 스리퍼에 면티에다가 노 메이크업에다가 또 가래치면 뱉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냥 태도도 다리도 이상한 자세로 앉고 그것도 사실 불쾌했죠 내가. 그것도 이게 그거는 또 본질이 아니까 네, 참자. 네, 네. 전향반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네. 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오는데 네. 그 전화를 받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엿들을 내서 들은 게 아니죠. 네, 같은 장소니까. 들리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전화를 받는 건데 그냥 단순한 어디서 전화 온 걸 메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그냥 똑같이 하는 워딩으로 막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와. 계속 쳐다보니까 민망한지 앞에 이렇게 간식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나하고 사이니까. 네. 뭐 전화하다가 메모할 일이 있었는지 펜하고 메모지를 찾으니까 없으니까 바로 여사 등 뒤에 있는 정 비서 책상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 있는 메모지로 막 메모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 국명으로 임명해 알았어 그러고 딱 끊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네. 그냥 돌아버린 거지. 이거 큰일 났다 대한민국. 내가 이제 주문하고 내가 이렇게 영부인상을 했던 그런 여사가 아니라 이건 너무 충격 그 자체였지. 목사님, 우리는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그 통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김건희 여사가 야 국정에 개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진짜 제대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정도였습니까? 당연하죠. 요게 중요하다. 내가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모르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품는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통일 운동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하지만 네. 그런 것쯤은 내가 웬만하면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건 수위가 지나쳤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 영향력 있는 인사권을 18,000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미국은 한 3만 명을 임명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장차관은 뭐 140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200명 정도, 뭐 정부 부처 뭐 국장급, 차장급 이상은 뭐 35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그때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실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임명을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 관여를 했을 것이고 인사 검증했잖아요. 인사검증 담당자니까 예. 거기에는 여사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직감을 한 거죠. 내 초기야. 속으로 내가 그냥 촉이 좀 제가 민감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평소에 누군가를 임명할 때는 항상 소통을 하고 최종 조율을 하는구나라고까지 내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지. 상상의 나래. 근거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요게 이제 정확한 증거가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막 귀에도 안 들어오고 하고 싶은 말도 막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나 그게 너무 굉장히 충격이니까.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대선 기간에 우리는 제2부속실을 안 둡니다. 민정수석실을 안 둡니다라고 보통은 당선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런 공약을 내세웠거든. 이게 속셈이 있었구나. 그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또 특별감찰실도 설치하지 않는 거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이래서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 김 여사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출직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직감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직함도 없는 민간인 김건희가 국정 인사권을 제 안방 살림살이 마냥 주무르고 앉아 있는데 이걸 제어할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온 나라를 제 놀이터로 생각했던 대가는 지금 구치소 수감으로도 한참 모자랍니다. 이게 이제 6월 20일 면대면으로 만난 첫 번째 사건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다 접견이 끝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여기선 더 큰 충격적인 얘기 들은 거야. 있어요? 이제 나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느라고 건넨 말인데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아까 그 인사청탁하는 말보다 난 더 충격이었어. 충격이야. 나는 이제 북한 전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는 진짜 본인을 대통령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겠군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이명수 기자가 녹취록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폭로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대선 기간에 서울의 소리 6개월 동안 매주 한 차례씩 출연해가지고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를 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그 7시간 녹취록 폭로되지 않은 녹취도 다 들은 사람이죠. 저는 워딩도 공개 안 된 녹취도 많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워딩이 있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는 유명하게 밝혀진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거 말고 내가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나를 인터뷰하지 말고 대신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라고 하는 이 기자와의 대화답이 있으니까 본인이 후보로 아는 거야. 그냥 어느 습관이 아니야. 그냥 본인이 진짜 후보로 알고 또 나를 접견했을 때도 말끝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 보니까 국민의 심정을 알겠다. 그 몰카 영상에도 나오고 1차 접견 때도
1차 접견 때는 뭐 증거 채집은 안 했지만 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분은 정말 이게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날 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샤넬 화장품을 주고 1차 접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가방을 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 언더커버 작동해야 되겠다.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혼자서 그때 그냥 그렇게 결심을 하신 타임라인이 겁니다. 돼서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게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 카톡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다 맞아요. 검찰에 다 제출이 됐어요. 그게. 같은 날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시간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건의 핵심의 줄거리는 뭐냐면 7시간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정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면 네. 이번 디올백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사건이에요. 검증을 한 사건인데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느냐? 여러 가지 선물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는데 그 선물은 다 받으셨고 네. 청탁은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대통령실 있었죠. 직원이나 네. 비서나 관련 부처 직원을 연결해주고 신용은 했다. 네. 그러나 그렇죠. 청탁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언더커버 미국에서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경찰이나 기자들이 언더커버 수사나 취재가 아주 흔해요. 네, 우리 네. 표현이면 함정 취재 정도 되는데. 그건 나쁜 말이에요. 적절한 번역이 없고 뭐 죄송합니다.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 잠입 취재 그런 건 아니고 네. 보통 이게 타겟을 정하면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도 하고 그 사람들의 네. 신임도 얻고 네. 그래서 내부의 그 문제점을 서류도 캐내서 수사를 하든지 폭로를 하는 게 이제 언더커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갑자기 내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조언자에서 언더커버 기획자가 된 거죠. 이를테면 네. 못 보고 그걸 봤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디올백 들어간 이후부터 양주 들어가요, 책 들어가요, 램프 들어가요, 민속주 들어가요. 계속 뭐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올백이 들어간 겁니다. 예. 먹었다가 이제 디올백으로. 그러면은 그 전에도 언더커버인데 그 전에는 영상은 없었죠. 그전엔 순수한 마음으로 간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6월 20일 저녁 이후. 언더커버를 이제 내가 해야겠다는 술 들어가고 할 때 그렇지. 그것도 다 찍었죠. 그 추가 폭로에다 서울에서 나간 겁니다. 안 보셨구나. 아니 그 영상도 다 나갔습니다. 여사님하고 만나는 건 없잖아요. 그거는 없고 그냥 이제 이 물건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거는 찍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명수 기자를 만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명수 기자한테 네가 여사의 근황이 궁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명수 기자가 쿠팡인가 거기에 이제 손목시계를 주문하고 그 손목시계가 도착하고 이것도 사역 내역서 카드 결제서가 검찰에 다 제출이 됐습니다. 다 이명수 됐구나. 기자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딱 그 타임라인이 맞아요. 접견 마치고 2, 3일 있다가 이제 몰카 영상이 주문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문 되자마자 내가 그걸 예행 연습으로 술 들어갈 때마다 다 찍은 겁니다. 네. 술 들어갈 때는 여사를 접견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불시에 들려서 전해준 겁니다. 경호 시스템을 체크하려고. 그랬던 거고 전기 스탠드도 있었는데 그 품목 중에 전기 스탠드를 준 이유는 전자제품이니까 도청 장치가 들어갈 수 있고 폭발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경호 시스템에서 걸러내느냐?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해서 그것도 들어간 거고 네. 알코올이 들어간 것도 알코올에는 독극물이나 폭발물도 되거든요. 알코올도 경호 시스템이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렸어. 주는 대로 다 받으시는 대단하시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처참한 보안 수준이었습니다. 공직기강은 개나 줘버리고 뇌물인지 덫인지 구분도 못한 채 명품이라면 눈이 돌아가 냉큼 받아챙기는 탐욕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권력자의 비위나 맞추느라 국가 보안을 통째로 넘겨준 한심한 경호 씨도 공범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경찰 조사받고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크로비스타 공동 현관에 검색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그 선물 장부가 있다. 이거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시에 들린 겁니다. 이건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여사한테 뭐 이런 술이 들어가니까 나를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푹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나 미리 예고는 했어요. 이런 책이 들어갑니다라고 여사한테 다 알려줬습니다. 네. 술 들어갈 때도 술 사진 보내고 책 들어갈 때도 책 사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오다 가다 불시에 들려서 전해주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여사 측에. 그래서 불시에 들려서 전해주니까 이제 비서한테 연락하니까 경찰을 따라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맡겨두고 가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따라 올라가 보니까 거기 장부가 있는 거야. 장부가 있어. 장부가 있는데 선물 품목을 적는 게 아니라 내 신상, 인적사항, 주소,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이제 시민권자니까 이제 거소증 번호를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자필로 쓰는 거더라고. 이제 대통령실 공식
양식은 아니야 보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선물을 갖다 주면 장부가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 선물 품목도 적게 되어 있습니까? 품목은 적혀 있지가 않고 아. 그런 난은 없어요. 그런 난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만 압수수색하면 된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면 거기 말고도 커머너 컨텐츠에 그 접견자들, 대기자들, 접견자들 누가 여사를 만났는가의 그런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선물을 가져온 분들은 또 이렇게 검색대에 적는 그런 인적사항 장부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내가 1차 소환과 2차 소환 사이에 검찰이 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는가 하면 사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선물을 주는 사람들만 작성하는 장부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출입하는 아. 사람들이 작성하는 장부가 아니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일반 입주민도 드나드는 아크로비스타 현관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는 대통령과 배우자 두 부부와 관련된 것만 검색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일반 입주민들 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선물 장부를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는 게 거기에는 뭐 선물 품목을 적는 난은 없다고 그건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인적사항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맡긴 사람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맡긴 사람들은 거기 적게 되어 있다. 네. 어. 혹시라도 또 이제 뭐 3층인가 어디 뭐 이제 아파트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저가. 네. 거기 올라가는 사람도 적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건 알 수는 없고 나는 선물 가져온 사람으로서 적으라니까 적은 거지.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선물 장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선물을 맡길 때는 무조건 거기서 디올백도 그렇고 샤넬 화장품도 그렇고 나는 직접 안 갔지만 경호원들이 내 대신 가서 검색하고 갖다 준 거거든요. 샤넬 화장품 세트도 그렇고 내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 접견자인데 검색대까지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경호원들이 이제 몸을 섹타할 때 그 동안에 경호원들이 가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다시 내 손에 쥐어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여사한테 전해준 거지. 여사한테 전해주니까 뭐 정모비서별로 가지고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끌러봐 해가지고 화장품은 내가 보는 데서 끌렀거든. 내용물까지. 그 현장에서 바로 여사님 지시에 따라서 끌렀다. 그렇게 된 거지. 디올백은 뭐 따로 이렇게 풀진 않던데요. 명품이라서 그런지 민망해서 그런지 앞에만 놓고 터치하지는 않죠. 그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서 하여튼 복도에 있는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검찰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1년만 지나면 그건 소멸되는 건 맞아요. 어느 네. 상가고. 네. 때문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한 가장 최측근 비서, 커머너 컨텐츠 시절부터 같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정모비서, 유모비서를 소환해서 혹은 압수수색해서 그 사람들의 컴퓨터와 핸드폰만 압수하고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다 나오는 거죠. 접견자가 누군지. 나 말고도 내가 접견 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 대기자들이 선물꾸러미 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리스트가 다 거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안 그래도 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대기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목사님께서 지적을 하셔 오셨습니다. 저희는 그 쇼핑백 정도로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선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선물이 세 개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신라 면세점 가방 안에 선물. 면세점 그다음에 가방. 예, 또 이렇게 상자가 들은 선물들. 그래서 세 개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촉에 따르면 이것도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이 촉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나하고 여사하고 이렇게 접견을 하고 있는데 유모비서가 여사한테 노란 포스트잇에다가 메모지를 전달하더라고. 네. 그 내가 눈도 좋고 바로 앞이니까 보니까 네. 여사님 다음 접견자 대기 중입니다. 이런 메모지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뭐 다음 접견자 계신가 봐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순간 내가 생각하기를 여기는 대기실이 없는데 어디가 대기실이지? 생각하면서 네. 바로 사무실 앞에 타원형의 어떤 병원 복도 같이 타원형으로 된 기둥에 그 타원형 소파가 있었거든. 거기 앉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니나를까 나가면서 보니까 다음 대기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여비서가 나를 따라 나오더니 그 사람들한테 갑시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걸 확신을 하고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예. 보통은 이 정도 내용은 임기 끝나고 나오는데요. 내 진짜 하면서도 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싶다. 걱정이 좀 많이 되네. 저는 나하고 목사님 같이 조사를 받지 않을까. 목사님. 제가 좋은 거지 뭐. 싫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조사 받고 해도 이슈화되고 그런 거지 뭐. 우리 엄마 쓰러져요. 우리 형제,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자기 엄마만 중요한가? 불기신인데 다 이거. 중요하지. 네. 저는 목사님만큼 용감하지 않습니다. 용감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만 그냥 짧게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트지대로 좀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질문이. 근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왜냐하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들을 게 많아. 근데 저는 사실 이 건 터지고 목사님을 모실까 했는데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모셨어요. 장인수 기자만 3번 부르더만. 아니 장인수는 다른 건으로 저희가 했던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쉴드 치는 세력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네. CCTV가 삭제됐네. 온갖 구차한 핑계대며 꼬리 자르기 바빴던 검찰의 조직적 방조가 결국 파면이라는 파국을 키웠습니다.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쳐놓고 범죄 피의자를 감싸돌던 부패한 검찰 조직도 통째로 청산해야 마땅합니다. 요즘 또 천공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 예. 천공 얘기. 예. 진짜 가장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이거 너무 처참하잖아요. 국정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천공이 어떤 영상을 올리면 그 주제에 맞는 정책이 현실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목격하게 되니까 아 이거를 믿어야 되냐 믿지 말아야 되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 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북에 관해서 잘못된 걸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대북관, 통일관. 그래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요? 관념적으로. 아, 그래서 네네네.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라는 발언을 듣고 분명히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정교사가 따로 있을 거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공을 언더커버한 거예요. 그 직후에 한 겁니다. 네. 예, 그 직후에 천공을 3번을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 언더커버 촬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저 천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네. 했더니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윤석열은 내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제 내 뜻을 이행하는 자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런 워딩이 나는 가장 충격적이었죠. 근데 목사님 그 뻥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블러핑.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물론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제 그 사람의 워딩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와 네. 윤석열의 용산과 내각 각 정부 부처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또 여러 가지 국내 다양한 이런 지금 천공발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걸 보면 네.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딱 들어맞고 네. 예, 김건희가 물으면 천공이 답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또 용산에서 질문하면 천공이 답한다. 아 그러니까 자 우리 목사님이 의심하는 것은 천공이 본인이 그냥 알아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올려서 그 의견에 용산이 영향을 받아서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궁금한 게 용산 쪽에서 있으면 그게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영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요청을 하면 천공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양쪽이 지금 보면 천공 측에서 먼저 또 보고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또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한할 때 그때는 이 천공 측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대통령실에 제출한 게 있었거든요. 뭔 보고서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오니까 네. 그 이제 남미 사람들이 많이 그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미와 미국 경계선에 우리 개성공단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걸 천공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네. 그 기획서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뭐 회장도 지내고 GS 명예회장을 지내는 그분 비서실장한테 네.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네. 바이든한테 그걸 보고가 되도록 알려주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천공 측과 소통하는 장면이 또 캡처가 되고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건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쪽에서 먼저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보고서를 올리고 기획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통령 부부가 한 라인으로 또 뭘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너무 대놓고 국정농단하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그래도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연설문 고쳐주고 뭘 이렇게 입김을 하지만 천공은 드러내놓고 정법강이라는 공식적인 걸 놓고 아예 그냥 드러내면 그걸 갖고 그냥 따다 쓰는 걸로 아예 공식화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네. 목사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갑자기 좀 겁이 나가지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게 지금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까 그 천공 측에서 먼저 대통령실에 바이든 올 때 보고서 낸 거는 뉴스토마토에서 기사화를 한 겁니다. 네, 이게 기사는 벌써. 봤습니다. 예, 네. 기사화된 거고 난 또 나대로 또 재검증을 했던 거고요. 네, 예. 기사는 봤어요. 네, 그렇게 됐고 지금 뭐 제가 이제 용산에 천공 집무실을 가니까 용산 천공 집무실도 5층, 윤석열 대통령실 집무실도 5층. 이거 아이 뭐 그런 층수까지 그렇게 하세요. 버티칼을 쫙 치니까 바로 대통령 청사가 등 뒤에 보이고 천공 집무실을 내가 찾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나는 여기를 용의 꼬리 부분이다. 대통령실 담벼락에 있잖아요. 이 천공 집무실이 13번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천공의 집무실 빌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용의 꼬리인데 꼬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머리와 몸통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머리는 한남동 관저고 몸통은 국방부 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치고라도 빨리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한 거고 10년 전에 와보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공은 그 사무실에 들어간 지는 오래됐고 10년이 된 거죠. 그때 이미. 그리고 용산을 성지와 영지로 아는 거야. 천공은. 그리고 용이 비상하는 그 구도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용의 꼬리니 몸통이니 머리니 하는 거는 목사님 표현이에요? 아니면 천공 표현이에요? 천공도 그렇게 얘기하죠. 천공의 표현이에요? 네, 천공도 항상 그렇게 용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복체라고 그러는데 거기 용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얼마나 용자가 좀 용인에 살잖아. 그 양반이 또 박근혜 대통령도 접촉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거절을 했어요. 천공이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전성기 때도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정권 갖고 있을 때? 정권 잡기 전에. 대통령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접촉을 했는데 그때 반기문 총장이 또 사퇴를 했잖아요. 중도에. 네네. 무산되고. 윤석열 검사하고 김건희가 털커덕 걸려들은 거지. 뭐. 그러면 목사님 너무 대단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니까 그러면 천공이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된 게 아니고 천공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인연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자기적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몰랐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만들어 보려는 의혹으로 메릴랜드 주지사 유미 호건 우리 한국인 영부인이 있었잖아요. 주지사 부인이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천안까지도 접촉을 해가지고 메릴랜드 주지사도 미국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꾸미기도 했잖아요. 목사님, 사실이고. 다음에 제가 모실 때는 제가 좀 사전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좀 너무 놀래가지고. 방심위는 아니지만 좀 거의 지수가 좀 높은가요? 이온주스가 발언에?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그냥 우리 최욱 씨만 이거 모르는 거지. 다 알 이미 사람 알아요? 다 방송도 나갔고 특집 그래요? 방송 나갔고 그렇습니까? 천공 폭로 영상 제가 한 거 서울의 소리 통해서 다 나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좀 하고 와야 돼요. 네, 이 정도로 네네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당시에 경고했던 무속과 사욕의 정치가 결국 윤석열의 파면과 김건희의 구속 수감이라는 사필기정의 결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내란을 모의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자들의 최후는 이미 차디찬 구치소 안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 피의자들에게 단 한 치의 타협 없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져야만 무너진 민주주의를 겨우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상식과 정의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분노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